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역사신학 교수님 세 분이 함께 침례교 역사에 나타난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인물로 우리가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민권 운동가였기 때문에 이 루터 킹을 침례교회와 연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요. 분명히 이제 침례교회 목회자로서 평생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루터 킹에 대해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이제 인권 운동의 그런 선구자였죠. 지금 좀 전에 우리 남병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미국에서 침례교회가 아주 강대한 교단이 된 이유는 바로 흑인 침례교단의 성장입니다. 미국의 세 개 주요 흑인 침례교단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교단에 소속된 목사이고요. 그리고 현재 20세기에 미국 흑인 개신교 70%가 침례교인입니다. 그만큼 침례교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어떤 주된 그런 교세를 갖고 있고요. 네, 특별히 이러한 아프리칸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처치의 이런 그 발전 과정에 있어서 루터 킹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특별히 이제 인권 운동이 또 상당한 영감을 불어주었고 교회에 대한 아주 좋은 인식을 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가게가 침례교 목사님 가게였습니다.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도 침례교 목사님이셨고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실제로 침례교 목사였어요. 네. 서던 베프티스트 쪽이었죠. 제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는 예. 그 점은 이제 원래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이제 그러니까 남침례교에 많이 가입돼 있었는데 이제 남침례교회가 백인들이 이제 노예 해방 이후로도 이렇게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서 대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아마 마틴 루터 주니어는 이미 독립된 교단의 목회자로서 출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노예 해방 이전에는 대체로 이분들이 이제 서던 베프티스트에 소속된 그런 교인들이었는데 노예 해방 이후에는 독립적인 이제 그런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베프티스트로 이렇게 독립을 했죠. 예. 근데 실제로 그 가게를 보면 그 원래 조상은 아일랜드 백인이었답니다. 아일랜드 백인하고 흑인하고 섞여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 모계 쪽도 백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인의 정체성은 이제 백인과 흑인이 혼합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이제 어릴 때부터 경험했던 그 흑백 그 차별, 인종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개했고 원래 그 가게의 신앙 노선은 굉장히 근본주의 신앙이었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근본주의 신앙이었는데 그가 어릴 때부터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인종 차별이라든가 빈곤의 문제 또 사회 억압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그의 신학이 이제 근본적인 신앙에서 좀 더 인권 그리고 좀 급진적인 신앙으로 이제 전이됐다. 이제 그런 그 점은 조금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자유주의자는 아닐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보수적인 복음적인 신앙이지만 그러나 로자 파카의 어떤 버스 거부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몽고메리에서 이제 그 인권 운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권 운동을 하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는 이제 신학적으로 진보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루터 킹의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1951년에 보스턴 대학에서 조직신학으로 PhD 과정을 공부하는 동안에 12가 침례교회에서 활동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1954년 알라바마 몽고메리에 있는 덱스터 애버뉴 침례교회 이 교회에서 또 담임 목회를 시작했고 담임 목회를 이제 시작한 직후에 그 이듬해 박사 학위를 PhD로 이렇게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1955년 같은 해 그 12월 달에 지금 이야기하셨던 그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그 흑인 여성이 버스에 승차했다가 백인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쫓겨난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 몽고메리 버스 보이코트 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걸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1년 동안 쭉 지속이 되었고 그 운동이 종식된 바로 그 다음 날 차별화된 그 교통법을 개정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963년에는 소위 그 유명한 워싱턴 행진이라는 그 운동을 주도를 하게 되면서 특히 그 링컨 기념관 정문 계단에서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죠.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그 연설을 했던 분이셨고 그 다음에 1994년 7월 2일에는 드디어 그 린던 존슨 대통령이 저희 1964년 시민인권법이라는 것을 이제 거기에 서명을 하는 그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보면 그 당시에 미국에서 그 민권법이 계속 개선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서 일을 했던 분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 1964년 10월 달에는 이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민권운동과 그 평화운동 이런 운동을 전개했던 분인데 안타깝게 나중에 또 암살로 인해서 석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이 인종차별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그 법을 그때 이제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다 하면서 그것을 이제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부 지역의 백인들은 그 법이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차별적인 그런 행위들을 했죠. 그러자 이제 몽고메리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이제 하면서 이제 인권 운동을 하게 되고 그 유명한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피부색과 관계없이 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피부색과 관계없이 손잡고 함께 여행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런 연설을 하셨고 실제로 그 이후에 특별히 흑인 침략의 목회자들은 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로 하고 있는 걸 제가 많은 글에서 읽어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분이 썼던 책에 Stride Toward Freedom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장에서 비폭력 순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운동 방식이 굉장히 평화적으로 하게 됐고 흑인 인권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백인들도 동일한 그런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특별히 이제 상대방을 배제하고 공격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운동을 했다는 것이 아까 우리 김태식 교수님께서 원래 백인과 흑인의 그 가계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어떤 한 인종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함께 평화스럽게 하는 이런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좀 더 과격하게 인권운동을 하는 이런 다른 단체들에 의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 킹이라는 인물은 우리 침례교의 역사에서 특히 미국의 그 흑인들의 인권 또 민권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했고 지금 현재 이분이 태어나신 1월 15일인가요? 그때가 이제 미국의 공휴일로 그렇게 정해 있을 정도로 마르틴 루터 킹은 미국 역사에서도 뚜렷하게 사회적인 인식을 이끌어내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 킹 민권 운동가이면서 또 침례교 목회자였던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침례교적으로도 우리 침례교회가 이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 같은데 좀 더 이분의 그 사회적인 역할과 또 사역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